네, 안녕하세요. 책에 관한 이야기 하수다 책이다의 이준영. 정미연입니다. 이 책은 사실 제가 예전에 그 회사 다닐 때 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는 항상 제가 이 이북에다가 에세이를 넣고 다녔어요. 가볍게 읽기 좋은 걸로. 네. 그래서 그때 샀던 에세이입니다. 이 카테고리가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사랑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일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게 인생의 전부죠, 사실.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네. 이거 좀 이따 얘기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인생이 단순한 것 같아요. 약간의 모양이 다를 뿐이지. 네. 그리고 일과 사랑으로 크게 나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일 속에도 사랑이 있고 네. 또 사랑 속에 일이 있고 뭐 서로 카테고리가 이렇게 겹치면서 이 두 가지로 계속 인생이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항상 그걸 겹치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서. 일을 사랑하는 거 뭐 이런 거. 아니, 사랑하는 사람과 일을 하려고 하고 일을 사랑하려고 하고 약간 좋은 그게, 시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그런 시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뭐 그렇게 경험하면서 또 네. 새롭게 태도를 정하게 되는 거겠죠. 저희가 책 소개를 안 드리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는데 어떤 책이냐면은 바로 태도에 관하여 라는 네, 여기 실물 책입니다. 있습니다. 네. 네. 네, 이걸 보여드릴게요. 네. 네. 아마 이 책은 벌써 읽으신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유명한 에세이였기도 했고, 그리고 저한테 이 책 하자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제 20, 30대 여성의 롤모델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쓰인 말들을 많이 봤죠. 네, 30대로서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어떤 면을 존경하시는 건가요? 저는 맨 처음에 이분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한창 육아하느라고 네. 너무 괴로울 때, 그리고 아직 엄마로서의 저의 정체성이 잘 정립이 되지 않았을 때 그냥 인스타그램에 떠돌아다니는 글귀 하나를 봤는데 그게 임경선님이 쓰신 거였어요. 제가 정확히 그 글귀가 기억이 나진 않는데 이 사람은 엄마라는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감상적으로 굴지도 않지만 그 본질을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인상을 받았어요. 사실 엄마는 너무 쉽게 자기 연민과 감상에 빠질 수 있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너무 지치고 갑작스럽게 내 삶이 전환이 되거든요. 내가 딱 사라지고 아이만 온전히 있는 것 같은 삶으로 그 반전이 되는데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게 되게 위험하잖아요. 네. 오히려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상당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이성적이고 또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좋았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쓴 자기에 대한 그 느낌이 저에게 되게 위로를 줬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있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차분하고 이성적인 말투로 글을 적었는데 그게 누군가의 위로가 된다? 어떻게 얼핏 생각해보면 별로 어울리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글귀에 영감을 받아서 이분이 쓰신 글들을 쭉 읽게 됐는데 제가 그런 삶의 태도가 좋아서 그 글귀를 좋아했던 거고 그 작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태도에 관하여라는 책이 자연스럽게 가장 궁금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분이 그 어떤 일과 뭐 육아,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생활들에서 밸런스를 잘 맞추고 계신지는 사실은 잘은 모르겠어요. 보면은 이제 여기 들어있는 일화 중에 나도 가끔은 병원에 그냥 들어가고 싶을 때도 있어 라고 적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딸아이가 되게 그 서운해하고 아쉬워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아마 그 사람의 삶이나 생활 속으로 또 들어가 보면 또 그 사람 나름의 각자의 어려움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아마 임경선 작가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로서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도에 관하여를 보고 막 난 이 사람처럼 살 거야, 막 이 사람은 나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나를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태도에 관하여가 그래도 좋은 거는 그 우리가 조금 놓치고 있었던 생각들을 가져오게 해주는
그 반짝임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노력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프리랜서로 성공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몰입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한 작가의 이제 그 텍스트를 그거 인용해서 너무 좋았죠. 네, 아침 8시에 무조건 자기의 작은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시대적인 조류에 많이 좀 휩쓸리잖아요. 그래서 책이라던가 방송에서 나오는 우린 노력하는 것으로 뭐 성공할 수 없어. 뭐 혹은 우리는 노력이지 이건 노력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반기를 들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도 막 처절하게 사랑해, 뭐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훨씬 담담하게 네가 너를 사랑해야지 너도 타인을 사랑할 수 있고 타인도 너를 사랑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매번 알고 있었지만 항상 그 상황에 왔을 때 놓치게 되는 것들이 아닌가 싶었어요. 저 역시도 뭐 연애를 할 때도 그랬고 일을 할 때도 항상 놓치는 그런 지점들이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거든요. 되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기 위안이죠. 나는 저 사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조금 소홀해도 괜찮아. 혹은 난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좀 안일하게 산 적도 많았고 좀 피해 다니는 경향도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스스로 좀 반성할 수도 있고 다시 내가 어떤 삶을 원했었는지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회사 다닐 때 읽었을 때는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다시 뭐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면은 회사를 다니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 스스로 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회사를 나왔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회사를 다시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되게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양면적인 두 가지가 다 있는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안일함이 없어요, 이분은. 읽어보면 맞아요. 안일함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한 삶을 사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나를 더 발전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 실제로 그렇게 살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너무 혹사시키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것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균형이라고 느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지는 알 수 없겠으나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도 또 너무 혹사시키지 않는 것에 대한 균형을 잘 생각을 하신다는 점이 저로서는 아직 그런 걸 잘 찾지 못하는 저로서는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는 너무 이상적인 사람이 쓴 글은 되게 괴리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너무 다르면 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예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괴리감을 줄 수가 있는데 이 책에서 이제 아무래도 에세이니까 자기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과거에 자기가 어떤 실수를 겪었는지에 대해서 써 있는 부분을 보면 저는 그냥 다 제 얘기 같았어요. 특히 뭐 인간관계에서 질투를 한다거나 그것도 그렇고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다시 붙들어 보려고 애썼던 시간이 본인도 있었다 막 이런 고백들이 다 적혀 있는데 그게 너무 위로가 됐어요. 이 사람은 그냥 원래 저렇게 지혜롭게 태어나서 저렇게 된 게 아니라 이런저런 관계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렇게 되어야겠구나 깨닫게 된 거구나.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비록 좀 그 임경선 작가님이 경험했던 과거의 모습과 비슷하지만 내가 이렇게 지향하고 살다 보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 어떤 사람이라는 게 시간이 켜켜이 쌓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그 기간 동안 켜켜이 쌓아온 자신의 삶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이야기들이 좀 담겨 있고 그것이 막 누군가에게 어떤 질타가 된다거나 혹은
너무 그냥 쓸데없는 위로가 된다거나 하지 않고 딱 적당한 위로와 적당한 또 충고와 궁디팡팡과 네 맞아요.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진짜 네, 조금씩 이렇게 음. 궁디팡팡 해주는 느낌? 어른에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른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성숙한 인간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자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 각각의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리 이렇게 있네. 작가라는 어떤 직업으로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해주는 이야기가 또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혹은 느껴야 할 점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에세이를 되게 많이 보는 편인데 제가 좋아하는 에세이는 사실 시인들의 에세이입니다. 근데 시인들의 에세이는 어떠냐면은 진짜 처절하게 사랑하고 아, 처절하게 일하고 네. 네, 아티스트 같은 감성으로 또. 네. 근데 저는 그런 처절함이 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태도에 관하여에서 나오는 말씀하신 어떤 일종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처절함이 과연 어디에서 나올 수 있고 그 처절함을 우리가 후회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힘은 또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라는 것들이 굉장히 담담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알차게 담겨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책 얘기를 제가 너무 안 드린 것 같아서 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까 5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머, 나 이거 똑같은 거 네, 체크해왔는데. 그렇죠. 사람이 보는 게 다 비슷하다니까. 생각보다 얘랑 저랑 되게 다른 사람인데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겹치는 단어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신기해. 네,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냥 최대한 말을 아끼고 내가 가장 신뢰하는 5개의 핵심적인 태도들을 선별했다. 몇 살이 되었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더 나아지려고 노력할 수 있었으면 한다. 노력이라는 행위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 고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한다. 간단히 결론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둘러 결론을 내려는 대신 그 문제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들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기를 바란다. 또한 어느 쪽을 선택하든 잃는 것이 반드시 있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아량이 있었으면 좋겠다. 살아가는 태도들에 대한 글을 쓰면서 내가 나 자신과 기쁘게 맺은 약속들이다. 사실 여기서 뭐 하나 빼놓을 만한 문장들이 없죠. 근데 이 태도들, 본인이 생각한 태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5가지들이 각각으로 나뉘어져서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또 풀어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계신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들으면서 너무 소름 끼쳐요. 이게 책이 네. 이렇게 많은데 저 한 파트 꼽으라면 거기를 꼽아왔거든요. 특히 네. 최대한 말을 아끼고 이게 저는 네네네. 이 작가의 태도를 완전히 집약시켜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꼰대가 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렇지만 담담하게 나의 얘기를 하시는 작가의 태도가 되게 드러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쪽을 선택하든 잃는 것이 반드시 있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아량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되게 욕심이 많아요. 막 완벽주의에 대한 강박 좀 있는 편이고 오히려 그래서 선택을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2개 다 하고 갖고 싶으니까. 싶거든. 요즘에서 왜냐면 요즘은 정말 지금까지 인생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선택이 필요하고 그 선택의 무게들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시기를 겪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육아나 일 같은 것들이 저한테 그런 문제인데 이거 2개 다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잃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심지어 기꺼이 받아들이는 아량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고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기꺼이 받아들이는 아량이 생긴다면 사실 삶은 고통의 덩어리잖아요. 진짜
굳이 맞아요. 어차피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좀 더 인생을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태도만큼이나 사실 글이 되게 가볍고 네. 경쾌한 느낌인데 무거운 주제들을 간명합니다. 간명해. 네, 다루고 있어서 되게 제가 좋아하지 않는 류의 에세이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너무나 재밌게 읽은 네. 책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까지 태도에 관하여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은 책 이야기보다는 저희가 느낀 점들을 많이 이야기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책을 소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각 마지막으로 한 줄 평 남기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것도 임경선의 인생, 그녀의 태도다. 굉장히 존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적혀 있지만 여전히 그냥 그녀 개인의 생각이라는 것을 또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지점에서 이 사람과 생각을 같이 하고 선택할 건가 그건 결국 다 개인의 영역이니까. 그리고 이분도 그런 의도로, 그러니까 누군가를 설득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려는 의도로 쓰신 책이 아니니까요. 그 점을 잘 생각하고 읽으면 오히려 작가가 의도한 대로 책을 읽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여기 나와 있는 그 뒤에 대담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소제목 하나가 되게 많이 와닿아서, 그리고 이 책 전체를 좀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 아닐까 싶어서 그거를 말씀을 해드리려고 해요. 관대하게 사랑하고 성실하게 일하기. 네, 그래서 사랑과 일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의 태도는 딱 이런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관대하게 사랑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후회하지 않고. 네, 그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각각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책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이게 좋아요인가? 이게 구독인가? 나 몰라.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네. 그 저희 구독자분 한 분께서 제가 이거 하라고? 이거 안 할 때마다 댓글로 남겨주셔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생각하시는 분들. 울파스님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운영자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의 부족함들을 항상 잘 채워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책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